드디어 역학이 끝나고 다른 파트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파트 자체가, 연력학이라는 파트 자체가 기존의 어떤 선지식이 좀 필요한 파트인데 이게 교과서에 많이 누락되어 있거든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그게 당연히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걔를 먼저 설명하고 연력학 1법칙을 들어가야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첫 번째 보일의 법칙이라는 게 필요해요. 뭔지 제목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단어일 텐데 보일의 법칙, 얘는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가 압력과 부피의 관계가 어떻다. 이 둘을 설명하는 법칙이었어요. 둘이 어떤 관계? 자, 분의 1, 우리가 이게 비례 관계를 쓰죠. 근데 여기에 역수 형태가 취해지면 우리는 해석할 때 반비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의 변수,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이런 관계를 설명했던 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아무래도 요즘의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기도 하고 이제 현재 세대들은 보는 학교도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파트에 대한 어떤 깊은 설명은 중학교 수준에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 속에 많이 안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니까 각 개념을 기호화 시킬 건데 온도 같은 경우에는 temperature, 우리가 T를 이니셜로 쓰고요. 압력, pressure, P, 부피, 볼륨, V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비례 관계를 수학 공식처럼 표기를 한다면 PV 값은 곱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 만약에 압력이 2배가 되면 부피가 2분의 1배가 돼서 곱하면 상쇄되겠죠. 그래서 일정하다라는 게 보일의 법칙의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샤를의 법칙이에요. 둘은 어떻게 보면 세트죠. 그래서 샤를의 법칙이라는 거는 역시나 위에 이런 전제 조건처럼 압력이 일정한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기체의 역시나 기체의 부피와 온도는 비례관계다. 그래서 비례관계를 설명하는 수학적인 관계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T분의 V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개념은 여기와 여기 두 개, 보일과 샤를을 합쳐가지고 보일 샤를이라고 할게요. 보일 하이픈 샤를. 자, 해가지고 둘을 엮으면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 T분의 PV 값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물론 여기서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위에 있는 식은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방정식이에요. 얘는 화학에서 배우게 되겠죠. 근데 화학에서도 화학원이 아니라 아무래도 화학 그 이상의 단계에서 배우다 보니까 얘를 볼 일이 아직까지 없었을 텐데 해석을 좀만 해주면 여기 있는 n이 몰수, 옆에 있는 r은 기체상수. 자, 위에 있는 식과 비교해보면 t만 이항시키면 위에 있는 식과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일정이라고 했던 게 여기에 밑에 있는 nr의 곱과 같은 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리원에서 이제 연력학 관련 문제를 풀 때는 처음에 초기에 설정된 기체의 양이 변하지 않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변하지 않는데 뭐 비교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실시간으로 기체가 빠진다든지 들어가는 문제는 안 다룰 거기 때문에 얘가 거의 상수 취급이 될 거예요. 그래도 알아두면 좋겠죠. 이제 어려운 응용 문제들은 이런 것들의 차이에 대소관계를 비교를 시킬 거니까. 그래서 얘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걸 함수처럼 생각을 하면 일단 Y축에 대해서 압력을 많이 보게 될 거고요. X축에 대해서는 부피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쓴 김에 이상기체 방정식을 Y축과 X축, 압력과 부피에 대해서 함수처럼 표현을 해보면 P는 V분의 nRT가 되잖아요. 근데 nR 안 변한다고 했죠. 상황상. 그러면 결국 얘를
y는 x분의 a라고 하는 역함수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위에 있는 이 a라는 게 수학에서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nr이 안 변한다면 결국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t가 될 거고요. 해서 그래프의 형태는 반비례 곡선일 건데 이 반비례 곡선은 특정 온도 t일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보여주는 선이에요. 주의해야 되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기체 양이 안 변할 때 이 그래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A 값 달라지면 온도 값이 달라지면 그래프의 위치는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T1, T2라고 한다면 자, 수학적 지식이 좀 받쳐주면 쉽죠?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축에서 멀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정해 놓은 T1과 T2의 관계를 보면 T2가 T1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반비례 곡선이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얘가 온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반비례 곡선끼리 비교할 때 누가 높은 온도의 곡선이다 라는 걸 비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 할까요? 문제에 뭐 나중에 연력학 과정도 설명을 하겠지만 A 상태에서 B 상태로 바뀌었다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뀐 상황의 문제에서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 A를 관통하는 반비례 곡선과 B를 관통하는 반비례 곡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A, B에 동시에 관통하는 반비례 곡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반비례 곡선 중에 A를 통과하는 게 B보다는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A 상태에서 B 상태가 되면 온도가 높아졌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해결이 돼야 밑에 있는 지문에 판가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여기서 다 설명했어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필요한 지식이었고 이 정도 이론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연력학 1법칙을 시작해도 되는데 약간의 TMI로서 이상기체라는 표현을 썼죠. 이상기체. 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 이상기체라는 게 이상하다는 게 막 스트레인지 뭐 이상하다 말 그대로 제 이상해 이런 게 아니라 이상적인 아이디얼 가스예요. 그래서 상상 속의 가스, 즉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기 편하게 현실적인 변수를 좀 많이 제한시켜 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가볍게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이상기체라는 건 첫 번째, 당연히 기체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알갱이, 입자가 특정 속력 V로 돌아다니는 이제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떠다니는 상태를 상상하게 될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부피를 무시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피라는 건 입자의 부피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상상 속의 가스예요. 얘가 존재하지만 이 알갱이의 부피를 무시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체가 어쨌든 화학에서 우리가 원자량, 뭐 분자량 이런 걸 배우잖아요. 질량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만유인력, 중력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나 양성자의 전하에 의해서 전기력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입자 간의 분자력이라고 해요. 분자력을 무시할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분자력이 무시가 되기 때문에 얘들은 저 분자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도 없다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또 뭐가 있을 거냐? 4번. 자,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옛날 방식의 표현이 있는데 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자, 얘가 뭐냐? 자, 일반적으로 물체와 물체 또는 물체가 벽에 충돌하게 되면 속력이 느려질 건데 충돌 전, 후 속력이 보존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뒤에 하겠지만 온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속력은 계속해서 일정한 값을 유지할 거고 그 온도값 자체가 속력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연결을 할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5번. 0켈빈이라는 이론상의 최저 온도일 때 전체 부피는 0이다. 자, 왜냐하면 0켈빈,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온도라는 개념을 분자의 활발한 정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0이니까 활발함이 없는 거잖아요. 멈춰 있는 건데
멈춰 있다 보면 기체의 입자간 거리가 가까워지다가 붙게 되고 차곡차곡 쌓여서 완전히 안정된 상태가 될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 쌓인 덩어리의 부피를 무시할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체가 공간적으로 차지하는 그 어떤 영역적인 부분을 다 무시하게 되는 거죠. 사치, 영역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 굳이 표기를 하자면 이 정도? 나중에 이제 내부 에너지 연결하게 될 때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내부 에너지라는 게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얘를 좀 참고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후에 이 다음 강의에 연력학 1법칙을 바로 연달아서 설명을 해봅시다.